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 상승의 시작점이 코인 시장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8월 19일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3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했고 달러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금과 주식, 비트코인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장중 6만 4천 달러대에서 6만 9천 달러 부근까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되사는 것과 비트코인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연결고리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자문이나 매매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먼저 미국 국채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직후 미국은 초저금리였습니다. 당시 발행된 2050년 만기 30년물 국채 가운데 표면금리가 1.25%인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이 채권의 가격은 액면가 100달러당 40달러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장기금리가 5%를 넘는데 1.25% 이자밖에 주지 않는 채권을 누가 100달러 주고 사고 싶겠습니까? 가격이 크게 떨어져야 현재 시장금리와 수익률이 맞아집니다. 문제는 이런 오래된 국채입니다. 새로 발행돼 거래가 활발한 국채를 온더런이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 거래가 줄어든 국채를 오프더런이라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하는 바이백은 이런 오프더런 국채를 시장에서 다시 사들이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부 바이백은 연준의 QE가 아닙니다. 연준이 새 돈을 만들어 국채를 사들이는 구조가 아니라 재무부가 자신의 자금 조달과 부채 구조를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8월 19일 재무부는 10년에서 30년 구간의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기존 회당 최대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센트는 다음 날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40억 달러보다 더 매입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숫자 자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미국의 시장성 국채 규모가 30조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40억 달러를 몇 번 사준다고 미국 장기 국채의 펀더멘털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 떨어졌던 장기 금리도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을까요? 시장이 본 것은 40억 달러라는 숫자보다 베센트의 행동이었습니다. 장기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미국 재무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새로운 신호가 나온 겁니다. 시장이 보는 미국 자산의 기준 가격은 국채금리입니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서 5%가 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성장주를 살 이유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장기금리가 내려가면 상황이 바뀝니다. 위험자산의 상대적인 매력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달러까지 약해지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달러 대체 자산에는 추가적인 호재가 됩니다. 실제로 8월 19일 바이백 발표 직후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약해지면서 금과 주식, 비트코인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를 보고 재무부가 돈을 풀었으니 비트코인이 올랐다 라고 정리하면 너무 단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했습니다. 재무부가 오래된 장기채를 사들이고 대신 단기국채를 더 발행하는 것입니다. 단기국채는 장기국채보다 가격 변동성이 작고 금융시장에서 현금과 비슷한 담보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단기채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시장에서는 종종 스텔스 QE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8월 24일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베센트는 기존 장기물 경매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이백 재원으로 재무부 일반 계정, 즉 TGA를 활용할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8월 중순 TGA는 약 9천억 달러 중반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만약 재무부가 이 TGA에서 돈을 꺼내 국채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무부가 연준에 갖고 있던 예금이 줄어들고 그 돈이 민간 금융 시스템으로 이동하면서 은행 준비금에는 단기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채를 추가로 찍지 않아도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 돈은 아닙니다. 나중에 재무부가 세구부가 세금국채 발행으로 TGA를 다시 채운다면 그 효과는 다시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이백만 보고 QE라고 부르기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RRP입니다. 2022년 말 연준의 영내포에는 약 2조 5천억 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2023년 미국 재무부가 단기국채 발행을 크게 늘렸을 때 MMF들은 RRP에 있던 돈을 빼서 단기국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채가 많이 발행돼도 은행 준비금을 직접 깎아먹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 온 RRP 사용액은 약 2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2조 달러가 아니라 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거대한 유동성 보조 배터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국채가 크게 늘어날 경우 2023년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은행 준비금을 직접 빨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다행히 또 하나의 안전장치는 있습니다. 현재 연준은 QT를 계속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부터 은행 준비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준비금 관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것을 QE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장기 금리를 눌러주는 QE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 필요한 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국채 매입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현재 미국 금융시장은 아주 묘하간 조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장기 국채 시장에 바이백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연준은 단기 국채를 매입하며 은행 준비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RRP라는 과거의 거대한 완충 장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11월 4일입니다. 다음 미국 재무부 분기 발행 계획 QRA가 발표됩니다. 현재 재무부는 향후 몇 분기 동안 주요 중장기 국채 발행 규모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장기채 공급을 의미 있게 줄이고 단기채 중심으로 이동할지는 아직 결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11월 QRA에서 단기채 비중을 더 늘리는 방향이 확인된다면 시장은 다시 유동성 확대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채 발행량이 유지되고 TGA를 다시 채우면서 은행 준비금까지 줄어든다면 지금의 비트코인 랠리는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첫째는 미국 30년물 국채금리, 둘째는 TGA 잔액, 셋째는 은행 준비금, 넷째는 11월 QRA에서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합니다. 종목으로 접근한다면 가장 직접적인 유동성 베타는 비트코인과 현물 비트코인 ETF입니다. 그보다 변동성을 높이고 싶다면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 같은 가상자산 관련주가 더 높은 베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약세와 재정 불안 쪽에 무게를 둔다면 금과 금 ETF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상승 자체가 이미 정책 기대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미국 재무부가 40억 달러어치 국채를 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장이 더 크게 본 것은 장기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미국 정부가 개입한다 라는 새로운 정책 반응입니다. 금리를 누르고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TGA가 줄면서 준비금이 늘거나 향후 단기채 중심으로 국채 구조가 이동한다면 금과 주식, 비트코인에는 모두 유동성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RP라는 2조 달러짜리 보조 배터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잘 운전하면 유동성 랠리지만 잘못 운전하면 준비금이 빠르게 줄면서 단기자금 시장이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보다 먼저 볼 숫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아닙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와 TGA 그리고 은행 준비금입니다. 11월 4일 QRA에서 이 세 숫자의 방향을 바꿀 결정이 나오는지, 그게 이번 비트코인 랠리가 단순한 기대감인지 새로운 유동성 사이클의 시작인지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와 추가 시장 해석, 민감 업종 흐름은 설명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흐름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이 헷갈리신다면 댓글이나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남겨주세요. 시장 흐름 기준으로 같이 확인해드리겠습니다.